DNA 데이터 저장 장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협할까? 이 질문 처음 들으면 좀 황당하실 거예요. 그런데 숫자만 놓고 보면 정말로 무서운 기술입니다. DNA 1g에 약 215페타바이트? 그러니까 약 21만 5천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전 세계 디지털 데이터 전체를 약 81kg의 DNA에 담을 수 있다는 연구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기 코드를 꽂을 필요도 없고 보관만 잘하면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200MB 데이터를 DNA에 저장하고 100% 보관하는 데 성공했고 미국 CIA가 만든 벤처펀드 인큐텔과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한 회사 애틀라스 데이터 스토리지는 1리터 크기 용기에 약 60페타바이트, 영화로 치면 약 66만 편을 수천 년 동안 저장할 수 있다고 공개 시험까지 마쳤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두 가지 관점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DNA 데이터 저장 장치가 진짜로 한국 메모리 산업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인가? 둘째, 이 흐름이 한국 증시에서 어느 종목으로 위협이고 어느 종목에 오히려 기회가 되는가? 먼저 원리부터 짧게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컴퓨터의 언어는 이진법입니다. 사진, 영상, 텍스트 같은 모든 데이터를 0과 1 두 가지 숫자로 바꿔서 하드디스크에 저장해요. 그런데 생명체의 언어는 사진법이에요. DNA는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티민이라는 네 가지 염기로 구성됩니다. 보통 A, C, G, T라고 부르죠.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컴퓨터의 0과 1을 DNA의 네 가지 염기에 짝 지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00은 A, 01은 C, 10은 G, 11은 T라고 정해둡니다. 그러면 1101만 110 같은 디지털 데이터가 T, C, G 같은 DNA 코드로 변환되고 이걸 실제 인공 DNA 가닥으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 방식도 단순합니다. 이 인공 DNA를 빛과 수분이 차단된 캡슐 안에 넣어 보관하면 끝이에요. 저장한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DNA 해독기로 가닥의 염기 순서를 읽어서 다시 0과 1로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 보던 사진, 영상, 문서로 모니터에 띄울 수 있어요. 즉, DNA 데이터 저장 장치는 SSD나 HDD, 클라우드 같은 기존 저장 장치를 인공 DNA 플러스 캡슐 플러스 해독기로 바꾸는 개념입니다. DNA 데이터 저장 장치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보면 와, 이거 진짜 게임 체인저인데 싶을 정도예요. 첫째, 미친 듯한 저장 용량입니다. 이론적으로 DNA 1g에는 약 215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1페타바이트는 1000테라바이트, 다시 말해 약 100만 기가바이트입니다. 이걸 진짜 데이터 센터와 비교해보면 충격이 옵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가 만든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를 예로 들어볼게요. 2024년 봄에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122일 만에 H100 GPU 10만 개를 가동했고 그 뒤 92일 만에 이 숫자를 20만 개로 2배 늘렸습니다. 콜로서스 1, 2, 3을 합치면 GPU 100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업계가 추산하는 총 투자액은 약 350억 달러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역 전력망이 감당을 못해서 옆에 자체 발전소까지 만들 정도입니다. 콜로서스 1의 스토리지 용량이 약 1000페타바이트이고 2와 3까지 합치면 약 5000 페타바이트 규모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5000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DNA로는 밥 한 숟가락 정도 분량인 약 20g에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저장 용량이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셈입니다. 둘째, 전력 소모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전력이에요. GPU도 전기를 먹고 스토리지도 전기를 먹고 냉각도 전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DNA 데이터 저장 장치는 어떨까요? 캡슐에 담긴 DNA에 전기 코드를 꽂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장만 해놓고 보관하는 동안 유지에 들어가는 전력은 사실상 0와트예요. 거대한 데이터 센터 한 채가 전기 없는 캡슐 보관실로 바뀌는 그림입니다. 셋째, 수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저장 장치는 의외로 약합니다. 하드디스크나 SSD는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부품이 마모되거나 자성이 약해져서 데이터를 잃을 위험이 커집니다. GPU는 더 짧아서 메타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보면 H100 같은 GPU는 약 3년이면 27% 정도가 고장난다고 합니다. 반면에 DNA는 시간에 정말 강합니다. 매머드는 수천 년 전에 죽은 생물이지만 지금도 그 화석에서 DNA를 뽑아 분석할 수 있어요. DNA 자체가 그 정도로 오래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NA에 데이터를 저장하면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요. 용량이 미친 듯이 크고 전력은 거의 0이고 수명은 사실상 0구.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큰일 났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속도예요. DNA 데이터 저장 장치는 데이터를 쓰고 읽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기술로는 한 번 쓰고 읽는데 1단위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즉,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며칠, 다시 꺼내보는데 또 며칠이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속도로는 챗봇 응답, 추천 알고리즘, 실시간 광고, 금융거래, 게임 서버 같은 실시간으로 꺼내 써야 하는 데이터를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데이터를 우리는 핫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자주 꺼내보고 즉시 응답해야 하는 데이터예요. 이 영역은 DRAM, NAND, HBM, SSD 같은 기존 메모리와 스토리지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리입니다. 반면에 홀드 데이터라는 영역이 있어요. 한번 저장해두고 자주 꺼내보지는 않지만 잃어버리면 안 되는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AI 학습용으로 한번 모아둔 거대한 데이터셋,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록물, 금융기관의 거래장기 보관 데이터, 의료기관의 영상과 진단기록, 영화사와 방송사의 원본 영상 아카이브, 디지털 박물관과 디지털 도서관 자료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데이터는 한번 저장해두고 수십 년에서 수백 년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걸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SSD와 자기 테이프, 클라우드에 보관하느라 엄청난 전력과 비용을 쓰고 있는데 이 영역이 바로 DNA 데이터 저장 장치가 노리는 시장입니다. 즉, DNA 스토리지의 진짜 타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RAM, HBM, SSD 같은 핫데이터 시장이 아니라 콜드 데이터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신기술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25년 3월 네이처에 발표된 DNA 포머예요.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인데 DNA를 읽을 때 AI 딥러닝을 활용해서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기존 방식 대비 약 3200배 빠른 속도로 100MB 데이터를 약 10분 만에 읽는 데 성공했고 AI 성능이 올라갈수록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메모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콜드 데이터 영역에서는 충분히 쓸만한 속도까지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들을 보면 진심도가 그대로 보입니다. 첫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과 협력해서 200MB의 데이터를 DNA에 저장하고 오류 없이 100% 복원하는 데 성공했어요. 빅테크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회사 중 하나입니다. 둘째, 미국의 바이오 스타트업 카탈로그입니다. 영어 위키피디아 전체 텍스트를 시험관 속 DNA 잉크 한 방울에 저장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어요. 책 한 권이 아니라 위키피디아 전체가 한 방울 안에 들어간다는 그림입니다. 셋째, 2025년 5월에 등장한 애틀래스 데이터 스토리지입니다. 유전자 합성 기업인 트위스트 바이오사인스가 DNA 데이터 저장 사업부를 떼어내서 만든 독립법인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 투자자 명단이 의미심장합니다.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미국 CIA의 벤처펀드인 인큐텔이 투자에 참여했어요. 즉, 빅테크 거물과 미국 정보기관이 같이 베팅하고 있는 분야라는 뜻입니다. 아틀라스는 2025년 12월 3일 AMIA 영상협회 컨퍼런스에서 공개 시험까지 진행했습니다. 캡슐과 저장 장치가 모두 포함된 1리터 크기 용기에 약 60페타바이트, 영화로 치면 약 66만 편을 수천 년 동안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타깃 시장도 명확합니다. AI 학습 데이터셋 장기 보존이 필요한 하이퍼스케일러, 영상 보관 기관, 데이터 장기 보관이 필요한 금융기관과 의료기관 등이에요. 즉, 이 시장은 지금 실제로 돈을 쓸 수 있는 빅테크 플러스, 정보 플러스, 금융 플러스 의료가 타깃으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핵심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DNA 데이터 저장 장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협할 수 있을까? 답은 두 단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먼저 단기와 중기 기준으로는 한국 메모리의 핵심 시장은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진짜 돈을 벌고 있는 영역은 AI 인프라용 HBM, 고성능 DRAM, 엔터프라이즈 SSD 같은 핫데이터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이 영역은 1나노초 단위의 응답 속도가 필요한 시장입니다. DNA 스토리지가 1단위 속도에 있는 한 챗GPT, 검색, 광고, 추천, 금융, 게임 같은 실시간 트래픽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AI 시대가 진행될수록 HBM과 고성능 DRAM 수요는 계속 커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출 비중도 핫데이터 쪽으로 더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기로 보면 그림이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저장하기는 해야 하는데 자주 꺼내보지 않는 데이터의 전기료와 보관 비용이에요. 이 콜드 데이터 영역은 자기 테이프, 저가형 HDD, 일부 저가 SSD, 클라우드 콜드 스토리지 같은 저렴한 매체가 담당하고 있는데 DNA 스토리지가 이 영역을 일부 가져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즉, DNA 데이터 저장 장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캐시카우를 위협하기보다는
저가 HDD나 자기 테이프, 콜드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저수익 백업 시장을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더 큰 기술이라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DNA 스토리지가 본격화될수록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설계 자체가 바뀝니다. 핫데이터는 더 빠른 HBM, 더 큰 D램, 더 비싼 SSD로 가고 콜드 데이터는 DNA와 광디스크, 자기 테이프 같은 저전력 매체로 분리되는 두 갈래 저장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변화는 한국 메모리 산업에는 오히려 고부가 영역에 더 집중하라는 신호가 됩니다. 이제 한국 시장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흐름에서 한국 증시는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첫째, 고부가 메모리와 AI 인프라 라인입니다. DNA 스토리지가 콜드 데이터 시장을 가져갈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 고성능 D램, 엔터프라이즈 SSD 같은 진짜 돈이 되는 핫데이터 영역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대표 종목은 SK하이닉스, HBM 글로벌 1위로 AI 인프라 사이클의 가장 두꺼운 수혜자리, 삼성전자, HBM 추격과 파운드리, D램, 낸드까지 종합적으로 노출된 회사, 한미반도체, HBM 본더 장비의 글로벌 사실상 표준, 이수페타시스, AI 서버용 고다층 MLB 핵심 기업, 리노공업, AI 칩 테스트 핵심 부품. 이 라인은 DNA 스토리지 등장이라는 뉴스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고부가 영역으로 집중되는 메모리 산업의 큰 그림에 정확히 들어갑니다. 둘째, 전력과 인프라 라인입니다. DNA 스토리지가 콜드 데이터를 가져가더라도 핫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담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변압기, 송배전, 발전 인프라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대표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 초고압 변압기 글로벌 톱티어, LS ELCT, RIC 전력기기와 송배전 인프라, 효성중공업, 초고압 변압기와 STAT COM, 두산 에너빌리티, SMR, 대형발전, 데이터센터 전력 종합 수혜, LS 가온전선, 대원전선, 전력 케이블과 구리 수요. 이 라인은 핫데이터냐 콜드 데이터냐 어느 쪽이 커지든 결국 전기는 더 필요해진다는 흐름의 정중앙에 있는 자리입니다. 셋째, DNA 데이터 저장과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한국 바이오 인프라 라인입니다. DNA 데이터 저장이 본격화되려면 유전자 합성, 시퀀싱, 바이오 자동화, 소형 진단 장비 같은 바이오 인프라가 같이 커져야 합니다. 대표 종목은 마크로젠, 유전체 분석과 시퀀싱 분야의 한국 대표 기업, EDGC NGS 기반 유전체 분석 인프라 보유, 랩지노믹스, 분자진단과 유전자 검사 인프라, 바이오니아, 분자진단, 핵산 합성, 바이오 자동화 통합 라인, 파나진, 분자진단과 유전체 분석 솔루션. 이 라인은 DNA 데이터 저장이 바이오 인프라 산업화로 이어진다는 큰 그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자리예요. 당장 매출은 작아도 정책 모멘텀과 글로벌 자금 유입이 가장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같이 봐야 할 리스크와 변동성 라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테이프, 저가 HDD, 일부 콜드 클라우드 사업에 노출된 글로벌 기업은 DNA 스토리지에 장기적으로 점유율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 상장사 중에서는 이 영역에 직접 노출된 회사는 적지만 일부 IT 인프라 유통, 저가형 스토리지 관련 회사는 장기적인 점유율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DNA 테마성 종목도 조심해야 해요. 실제 기술과 매출 연결이 약한 회사가 단기 이슈에만 편승해 급등했다가 빠지는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DNA 데이터 저장 테마라더라는 말만 듣고 진입하면 가장 먼저 1차 속아내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DNA 데이터 저장 장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시장을 위협하는 기술이 아니라 글로벌 저장 시장을 핫데이터와 콜드데이터 두 갈래로 갈라놓는 기술입니다. 핵심 흐름. 첫째, 핫데이터 영역은 HBM, D램, 낸드 같은 고부가 메모리가 계속 가져갑니다. 여기서 한국 메모리의 가치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둘째, 콜드데이터 영역은 자기 테이프, 저가 HDD, 콜드 클라우드 같은 저수익 시장이 DNA 스토리지에 점진적으로 잠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데이터 센터 자체가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한국에서는 메모리, 전력 인프라, 그리고 바이오 인프라가 동시에 재정렬되는 신호가 나옵니다. 한국 증시에서 받을 신호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고부가 메모리와 AI 인프라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리노공업, 전력과 인프라는 HD 현대일렉트릭, LS ELCT, RIC, 효성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LS, 가온전선, DNA와 바이오 인프라는 마크로젠, EDGC, 랩지노믹스, 바이오니아, 파나진. 리스크와 변동성 라인은 실적과 무관한 테마성 DNA 종목, 일부 저가형 스토리지 노출 IT 인프라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기술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위협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이 바뀔수록
기술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짚을 수 있는 투자자에게 기회가 더 크게 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가정은 DNA 데이터 저장이 나오면 메모리 다 끝났대 같은 표면적인 결론이에요. 실제 데이터의 흐름은 정반대로 가고 있고 한국에서는 메모리, 전력, 바이오 인프라 세 갈래가 동시에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보유 중인 종목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번 핫데이터와 콜드데이터 두 갈래 저장 시장 시나리오에서 수혜 자리인지 구조적 변화 자리인지 리스크 자리인지 다음 영상에서 흐름 기준으로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